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액티브 ETF를 뉴욕에 상장하고 있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2달간 있었던 채권 금리 급등세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덩달아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줄여나갈 수 있었던 이유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약 10일 전 일시적으로 1.75% 이상까지 상승했던 국채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1.65% 선까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역포모가 진정이 되어가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러한 채권시장 참가자의 역포모, 결국은 남들보다 지금 중장기 채권을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라는 이런 센티먼트가 진정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일부 진정이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저렴해진 채권에 대한 월말 그리고 분기말 리밸런싱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채권 브로커 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채권 금리 자체는 경제 재개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 은행들에서 현재 전망하는 거는 미국 국채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가 올 연말까지 2%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상승 속도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흡수 가능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금리 자체는 진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혜주 운하를 맡고 있는 에버 기분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나올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즈 운하 같은 경우는 그 지정학적 위치상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물동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버기브노가 아직 스웨즈 운하를 맡고 있고 아직 그 폭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매년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 사태를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시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발발 시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를 했지만 동시에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둘 다 같이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제한적으로 적었었지만 이제 이번 에버기브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재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생산자 물가의 상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자 물가의 상방 압력이 가해진다면 이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발생한 이벤트는 올해 2월에 있었던 텍사스 한파 케이스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던 블랙스완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해당 이벤트의 영향력을 현 시점에서 확실히 계산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특성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브렌트유, WTI 원유 같은 경우 모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2주일 동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만 변동성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주 동안 가격의 안정세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기인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또 최근 2, 3일 사이에서는 에버기브노로 인한 원유 공급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변동성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인 볼텍사에 따르면 현재 약 1,300만 배럴 정도의 원유 물통에 막혀 있는 상황이고 유사 기관인 이제 브레머에 따르면 일간 200만 배럴 가까운 원유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른 기관에서는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 없을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전망이 굉장히 혼재되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분명한 거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전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확인된 몇몇 소스에 따르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생산자 가격을 단기적으로 수혜주 쇼크 때문에 약 100% 이상 상승한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달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고 변동성이 심하면서 피로감도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작년에도 이제 다양한 정치적인 혹은 지정학적인 충격도 있었지만 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는 이제 탄성이 워낙 이제 강했기 때문에 외부 충격들을 큰 고민 없이 소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작년과는 좀 다른 요인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상승장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실적 개선주, 이제 시장의 전환을 이끌어나가는 대형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리오프닝 테마에 부합하는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위주들이 이제 시장을 움직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배당주 전략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시장의 배당주 ETF로만 유입된 자금이 약 20조 원이 넘어가는 것도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좀 불확실해질수록 균형 잡힌 투자가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빅테크와 성장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와 배당주 투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조언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